자, 이번 시간은 2012년 9월 15일 시행했던 문제예요. 문제인데 법이 소방법은 자꾸 바뀝니다. 자꾸 바뀌는 이유가 우리 소방법과 같은 법률들은 공법적 관계를 형성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사회적 현상이 어떻게 달라지면은 자꾸 그게 개정이 일어나요. 개정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자료는 최근에 정리를 했지만은 또 법이 개정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번 자료는 그 개정된 날짜를 다 표시를 해놨어요. 개정된 날짜를 다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가장 이제 최근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그렇게 표시를 해놔야지만 다음번에 이게 개정이 되었을 때 이걸 확인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된 날짜를 다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 봅니다. 소방시설업, 설계, 감리업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그죠? 시설업에 대한 겁니다. 등록사항의 변경은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등록사항의 변경은 감리업 등록이 소방시설업 등록에 있어가지고 등록한 내용 중에서 변경이 있을 때는 본부장 서장에게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 있죠. 그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본부장 또는 서장에게 한다 했는데 등록 자체를 누구에게 하느냐면 시도지사에게 해요. 시도지사. 이 등록이라고 하는 거는 소방시설업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예요.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시도지사에게 등록 절차를 거쳐야 되겠고, 그 중에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총리령으로 정해요. 총리령으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1번의 1번 지문은 등록사항의 변경은 본부장 서장에게 한다는데 그것도 좀 잘못됐죠. 그죠? 등록사항의 변경은 시도지사에게 뭐 해야 돼요? 변경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1번 틀렸고. 자, 2번. 감리 결과의 보고는 본부장 서장에게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감리업에 있어서는 감리를 다 마치게 되면요, 감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죠? 감리 보고서. 그런데 이제 그 감리 보고서를 보고하는 게 언제까지냐면은 공사가 완료되고 7일 이내입니다.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7일 이내. 그래서 2번도 어때요? 틀렸죠? 그죠? 30일 했으니까 그냥 틀린 거야. 틀린 거고. 자, 3번 봅니다. 소방감리업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 내용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감리자라고 하는 거는 발주자를 대신해서 설계 도수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게 등록이 취소되면은 그거는 당연히 발주자에게 뭐예요? 통보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고요.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공법 등에서 특수한 설계인 경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심의를 요청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공법이 아주 특수해요. 특수하다는 이야기는 현재 우리나라는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공법 등에 대해서 화재 안전 기준이라는 것을 정해서 소방시설별로 어때요?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맞지 않아요. 그게 맞지 않아. 그게 맞지 않으면은 적용할 기준이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밑에 이제 3번 해설해 보면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르지 않고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옳은 것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문제가 어려워요. 그죠? 어려운 문제인데, 정답은 3번을 하고, 1번의 등록사항의 변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해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감리 결과 보고는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며칠이에요? 7일. 그 다음에 특수한 설계인 경우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면은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1번은 정답 3번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는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착공 신고한 사항 가운데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 신고서를 소방서장 본부장에게 변경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가. 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크게 바뀐 게, 우리가 이제는 안전행정부령 했던 게 다 뭘로 바뀌어요? 총리령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신고를 했는데, 착공 신고를 했는데, 중요한 사항이 이제 바뀌어요. 중요한 사항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때요? 다시 신고를 해야 되죠. 근데 1번 문제에서 등록한 사항 중에서, 소방시설업 등록 사항 중에서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누구에게 신고했어? 시도지사에게, 그제? 근데 지금 이번에는 누구에게 신고하는 거예요? 착공 신고는 원래부터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본부장, 서장에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며칠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가? 요거 며칠이에요? 30일 이내에요. 30일. 자,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딱 들어요? 1번에 2번 보기에서 틀린 게 며칠로 나와서? 그렇게 7일인데 얼마라고 고쳐놨어? 30일로 고쳐놨잖아. 그 30일이 어디서 나왔겠어? 그제? 그런 거야. 이게 숫자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야.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떤 상을 하게 해봐야 되느냐. 자, 변경신고. 이게 7일짜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30일짜리가 있잖아. 7일짜리가 있고 30일짜리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7일은 뭐에 대한 변경신고예요? 등록. 그지? 소방시설업 등록. 소방시설업 등록에 있어서 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럼 7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야. 그 다음에 30일은, 뭐가 30일이야, 이거는? 착공신고잖아. 착공신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방시설업 등록은 7일 이내에 변경신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착공신고는 30일 이내에 뭐 하는 거야? 변경신고하는 거야. 변경할 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어때 신고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는 게 이게 다 아무 숫자 나오지 않는 거야. 그 1번 문제에서 7일이라고 해야 되는 것을 가령 틀리게 할 때는 많이 있잖아. 8일 해도 되고, 9일 해도 되고, 10일 해도 되는데, 왜 30일 했느냐. 그럼 이제 이런 문제하고 어때? 헷갈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기억합니다. 자, 3번 문제. 다음 특정 소방 대상물 중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근린생활시설. 바닥 면적 합계가 1,500인 슈퍼마켓, 1,200인 자동차 영업소, 450인 골프 연습장, 그 다음에 400인 공연장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게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특정 소방 대상물은 어떻게 분류해요? 제일 먼저 용도가 뭐냐? 그 다음에 뭐야? 규모가 얼마냐? 그 다음에 뭐야? 수용 인원이 얼마냐? 요런 거에 의해서 어때? 특정 소방 대상물을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중에서도 제일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근린생활시설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많이 나오느냐? 근린생활시설은 굉장히 다양한 용도가 있어요. 그리고 규모도 어때? 다양해. 규모도. 그리고 여기서 조금 규모가 넘어가 버리면은 다른 용도가 된단 말이야. 다른 용도가.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밑에 해설부터 봐. 해설에 1에 보면은 바닥 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슈퍼마켓. 자, 바닥 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슈퍼마켓은 근린생활시설이에요. 소매점일 때. 그러면은 1번에는 바닥 면적 합계가 1,500인 슈퍼마켓은 근린생활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 그지? 1,000 미만이라 했으니까 틀렸지, 그지? 그러면은 슈퍼마켓이 소매점일 때는 근린생활시설인데 만약에 슈퍼마켓이 문제 나온 1,500짜리가 있다. 그럼 뭘까, 이 말이야. 그럼 판매시설이 되는 거예요, 판매시설이. 그래서 그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규모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 2번 한번 봅니다. 바닥 면적 합계가 1,200인 자동차 영업소. 밑에 해설 보면은, 바닥 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자동차 영업소는 뭐야? 근린생활시설이야. 그러면, 1,000 미만은 근린생활시설인데, 그거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넘어가면은, 자동차 관련 시설에서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해서 자동차 매매소가 있어. 그거는 자동차 관련 시설이에요. 자, 그 다음에 3회 봅니다. 바닥 면적 합계가 450인 골프 연습장 나와 있어. 바닥 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골프 연습장은 뭐야? 근린생활 시설이야. 500 미만. 이거는 맞단 말이야. 그럼 골프 연습장이 바닥 면적 합계가 500에 넘어갈 수가 있어. 그럼 그거 뭘까? 그건 운동시설이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바닥 면적 합계가 400인 공연장 했는데 바닥 면적 합계가 300 미만인 공연장이 뭐야? 근린생활시설이고 300 이상이 되면 뭘까? 문화 및 집회시설한 거야.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데 우리 특정 소방 대상물이 29개로 분류가 된단 말이야. 그 중에서 이제 2번에 나와 있는 게 근린생활시설인데 요게 시험 문제 비교적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요렇게 해서 한 번 더 외워두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제4류위험물의 적응 소화설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래서 그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14년 6월 23일 날 개정이 됐어요. 자, 그래서 그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대상물의 구분에 따라서 어떤 소화설비를 적응할 수 있는지가 표가 나와 있어요. 표가 나와 있는데 뭐가 바뀌었느냐 하면은 종전에 비해서 대상물의 구분해 보면은 1류, 2류, 3류, 4류, 5류, 6류 나오잖아요. 그지? 근데 그 앞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하고 전기설비가 있지. 요거 두 개가 더 들어간 거야. 여기도 뭐야? 소방설비를 구분해서 적응성 있는 것을 기준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이제 된 거고. 그런데 실제로 사류는 변함이 없어요. 사류. 자, 우리 문제는 사류가 나왔거든요. 자, 사류를 한번 봅니다. 사류는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할 수 있어 없어요? 해설 봐. 없어. 기름이니까 물은 안 된단 말이야. 스프링클러는 어때? 세모라고 되어 있어요. 세모. 세모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 밑에 비교를 봅니다. 세모 표시는 사류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의 살수 기준 면적에 따라서 스프링클러 설비의 살수 밀도가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스프링클러 설비가 사류위험물에 대하여 적응성이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기준이 나오는 거야. 다시.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클러는 맞춰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는 다 되죠. 그죠? 쭉 되고, 그 밑에 쭉 내려가면 포도 되고, 무상 강화액도 되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은 어때? 다 된다는 얘기야.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 문제에서 보면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기 때문에 정답은 뭐 하면 돼요? 옥내소화전 안 되지, 그지? 옥내소화전. 뭐, 요런 것들은 굳이 법 기준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할 수 있잖아. 기름 화재에 물을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기름 화재에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 물을 주소하는 방법을 다르게 하면 되는 거죠. 그지? 네. 자, 그 다음 5번 문제 갑니다. 다음 중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으로 부적합한 것은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데, 요거는 개정이 언제 됐어요? 2015년 1월 6일날 개정이 됐어. 2015년 1월 6일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빨리 확인하지 않으면은 잘 안 되는 거겠지, 그치? 자, 그럼 봅니다. 하나씩 맞춰봐. 그 해설에다가 표시를 해봅니다.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 찾아보세요. 해설 2호에 나오지? 그치? 줄 것에. 자, 그건 어때? 2급 소방안전관리자 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2번에 소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소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거 맞아요? 틀려요? 3년이야, 그지? 3년. 자, 3번에 갑니다. 경찰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거 맞아? 틀려? 경찰 공무원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있어? 5호에 있잖아. 그지? 5호에 있는데, 경찰 공무원은 3년 이상 근무했다고 해서 2급 소방안전관리가 되는 게 아니야. 아니고 5호의 제일 위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 장관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경찰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시험에 합격을 해야지만 뭐가 돼요? 될 수 있어. 자, 그래서 2번도 틀리고 3번도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산업안전 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했습니다. 그죠? 자,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 있는지 없는지. 없어? 1호에 있잖아. 1호에 보면은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 산업기사, 그 다음에 이제 전기산업기사. 1호에 있지, 그지?
그럼 지금 2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뭐야? 2번하고 3번이죠. 근데 그 문제가 2년이 돼 있는데 그걸 3년으로 고쳐놓으세요. 둘 다. 3년으로 고쳐놓으면 답은 몇 번이야? 3번이지. 어디가 틀렸어?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는 거.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거야. 그지? 자, 고쳐놓습니다. 2년이 아니고 3년으로 고쳐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소방기본법상 도시의 건물 밀집 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자, 그거는 뭐 정답하고 개정된 상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데 화재 경계지구는 누가 정해요? 시 도지사가 정해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 하면 되겠고 화재 경계지구는 어디에 정해지느냐? 도시에서 건물이 밀집한 지역. 도시가 원래 뭐야? 건물이 밀집한 곳이잖아. 자, 그래서 이 도시에서 건물이 밀집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사람이 많이 사니까. 그 다음에 또 뭐야?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밀집해 있으니까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얘기야. 피해가. 그런 데를 뭘로 정해? 화재 경계지구로 정해요. 화재 경계지구가 정해지면은 그냥 정하는 거 아니겠지, 그지? 분명히 화재를 예방하려고 정하는데 경계지구가 정해지면은 어떠한 제한이 따를 수 있어요? 먼저 뭘 할 수 있어? 특별조사. 그 다음에 또 뭐야? 소방교육과 훈련. 요런 걸 하기 위해서 정하는 게 뭐야? 화재 경계지구다. 화재 경계지구. 자, 그래서 6번은 정답 4번 하면 됩니다. 자, 7번. 소방안전교육사가 수행하는 안전교육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소방안전교육사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자, 거기 보면은 소방안전교육의 분석, 안전교육의 기획,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안전교육의 평가하고 나오는데 기획, 진행, 분석, 평가, 교수 업무 이게. 그래서 안전관리자를 양성하지는 않지. 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시험에 합격해야 돼. 일정한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봐서 안전교육사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되는 거고 소방안전관리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지면 어때? 바로 안전관리자가 되기도 하고 또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험을 봐야지만 어때? 되는 사람이 있고 그지?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갑니다. 8번 문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는 선임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서장에게 신고해야 되는가? 선임 신고는 14일 이내에 해야 돼요.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을 해야 되고 선임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돼. 선임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자, 우리 오늘 신고하는 거 아까 뭐 했어? 7일. 그 다음에 지금 또 뭐 나왔어? 14일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뭐 했어요? 30일 나왔잖아. 그래서 신고하는 게 14일, 7일, 30일 이런 게 나왔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정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 신고할 때 뭐 7일도 본 적이 있고 신고할 때 뭐야? 30일도 본 적이 있고 신고할 때 14일도 본 적이 있고 그게 이제 막 헷갈리겠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이제 나올 때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빨리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지금 앞에 7일 30일 했잖아. 8번 문제 밑에다가 7일 30일 한번 적어놔봐. 앞에 쳐다보면 되잖아. 더 좋은 거는 뭐야? 이 문제번호를 적어놓으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 더 빠를 수 있어. 응? 자, 그래서 14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자, 9번 문제. 소방력의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소방력의 기준. 소방기관이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이다. 그 다음에 소방본부장은 관할구역 내의 소방용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자, 그렇게 했는데 소방력 확충에 관한 계획은 본부장이 수립하지 않아요. 우리 소방조직은 어떻게 있대서 국가조직하고 지방조직이 있댔죠. 그래서 지방소방조직은 실제로 소방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에 대한 행정권한자가 누구야? 시도지사예요. 그 시도지사가 우리 시도에 소방력이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계획들을 다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소방자동차 등 장비의 분류 표준화와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소방력의 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이것도 총리령으로 고쳐놓으세요. 총리령으로.
이거 내가 아침에 고친다고 고쳤는데 또 다 못 고친네. 이거 다시 수정해서 카페에 또 올려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10번. 상주공사 감리를 하여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일반적인 연면적 기준은 소방공사 감리 요것도 2014년 11월 19일 날 개정이 돼서 그죠? 개정이 됐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야? 뭔가 계속 기준들이 까다로워진다는 얘기야. 왜 그래요? 자꾸 불이 나거든. 불은 어떻게 돼? 앞으로 더 안 나느냐? 더 많이 납니다. 더 많이 나요. 자, 그래서 상주공사 감리를 해야 되는 연면적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나오는데, 자, 그거 보면은 상주공사 감리는 연면적이 얼마요? 3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이상. 그거는 뭐 굉장히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죠. 근데 아파트는 어때요? 아니다, 그죠? 아파트는. 그 다음에 뭐 아파트는 제외한댔습니다. 아파트는. 그렇게 읽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상주공사 감리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일반 공사 감리예요. 상주공사 감리는 감리자가 공사 현장이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상주하는 거지. 그게 상주공사 감리고. 자, 그 상주공사 감리 대상은 문제에서 잘 거론되니까, 자, 거기 한번 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상주공사 감리 대상은 연면적이 얼마라고 했어요? 3만. 자, 그런데 여기서 아파트는 어떻게 된댔어요? 제외한다. 아파트는 제외한다. 다만, 자동화재 탐지설비,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소화용수시설만 설치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3만 이상이라 하더라도 뭐만 설치되느냐? 자동화재 탐지설비,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소화용수. 그러면 자동화재 탐지설비,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그 다음에 소화용수. 이거는 왜 상주공사 감리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파트가 안 되는 이유, 요거 안 되는 이유 많이 얘기했잖아.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건물의 구조 자체가 어때요? 화재에 대해서 안전한 건물이라고 했잖아. 벽으로 다 막혀져 있댔죠? 그 다음에 이거 봐봐. 자동화재 탐지설비,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소화용수. 시스템이 복잡한 거야? 간단한 거야? 간단한 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동화재 탐지설비는 요거는 감지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이게 자동이야, 수동이야? 자동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대서? 감지기가 있어야 돼요. 감지기 없지? 간단하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상주공 감리에서 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이게 잘 봐.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했잖아. 16층 이상으로서. 그 다음에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500세대. 자, 층수가 16층 이상이고, 그 다음에 세대수가 얼마? 500세대 이상. 이거 두 개를 다 만족해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층수가, 이제 중간고사 이렇게 낼 거야. 층수가 30층이고, 세대수가 300세대인 아파트는 상주공사 감리를 해야 됩니까? 상주감리를 해야 돼? 일반 감리를 해야 돼요? 일반 감리죠. 그치? 일반 감리잖아.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6층 이상이고 500세대 이상이면 상주 감리고, 아파트는 그게 해당하지 않으면 무조건 다 뭐야? 일반 감리야. 자, 층수가 100층이고 세대수가 100세대다. 상주야, 일반이야? 일반. 자, 그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소방안전교육사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2014년 11월 19일에 개정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가 달라졌냐면은 소방방재청이 국민안전처로 바뀌었어요. 자, 국민안전처 2사람 이상, 본부에 2사람 이상, 소방서에 1사람 이상, 한국소방안전협회에 본회는 몇 사람? 2사람 이상. 요거는 쉽지? 요거는 쉬운 문제고. 자, 12번 문제. 소방시설 등록 사항의 변경 시 시도에게 신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소방시설이 아니고 소방시설업입니다. 소방시설업 등록 사항의 변경 시. 아까 우리 했잖아. 소방시설업 등록해놓고 변경을 하려고 한다. 신고해야 돼. 며칠이네? 7일. 봐. 계속 나오잖아. 계속. 자, 근데 이제 뭐를 신고해야 되느냐? 중요한 사항이 뭐냐?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 봅니다.
보면은 어떤 게 이제 중요한 사항이냐? 명칭,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기술 인력 하고 나오는데, 그지? 기술 인력, 대표자, 명칭, 상호, 영업소 소재지 변경 맞는데, 자산 규모 변경, 이건 어때? 신고 대상 아니지?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3번. 다음 중 종합 정밀 점검, 점검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이제 문제 나왔어요. 종합 정밀 점검의 점검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이 엄청나게 길지, 설치법 규칙 18조 관련해서 별표 1에 나와 있고, 요것도 2015년 1월 9일 날 개정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해보면 되겠는데, 오른쪽에 종합 정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해가지고 1, 2, 3이 나와요. 자, 소방시설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 소방기술사. 이때 소방시설 관리업자는 소방시설 관리사가 참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1번에 보면은 소방시설 관리사가 참여한 경우의 소방시설 관리업자. 이건 어때? 맞잖아. 그지?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맞고.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설비기사. 이건 아니지? 예, 이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소방설비기사 가지고는 종합정밀점검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작동기능점검은 그 해설에 보면은 인위적으로 조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만 점검하는 거고, 종합정밀점검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작동기능점검 포함해서 소방설비의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하지 안전기준이나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일이 많지. 작동기능점검이 돈을 많이 받겠어요? 종합정밀점검은 돈을 많이 받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13번은 4번. 자, 14번 갑니다. 다음 중 계구부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계구부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이제 문제가 오래돼서 실제로 문제가 이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요거는 그냥 계구부가 아니고 무창청이죠. 무창청. 무창청은 뭐야? 창이 없는 청. 창이 없는 청. 그럼 창이 무조건 없느냐? 아니야. 창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은, 바닥 면적에 대한 계구부 면적, 이게 얼마? 30분의 1 이하가 되면 무창청이야. 근데 이때 창은, 이 계구부는 아무거나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계구부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지금 14번 문제는 무창청 정의에 나오는 계구부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요 기준에 해당하는 게 바닥 면적의 30분의 1이 안 될 때는 뭐라고 보는 거야? 무창청이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 이 계구부를 왜 있긴 있는데 무창청이라고 하느냐? 계구부는요, 출입문도 해당하고, 창도 해당하고, 그거 다 계구부라 그래. 근데 이 계구부는 평소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창은 어때? 이렇게 열어놓으면 햇빛도 들어오고, 바람도 들어오고, 그런 역할을 하지만은, 우리 소방에서는 불나면 창을 깨고 어때?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고, 또 안에 있던 요 구조자들이 때 피난할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계구부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해설부터 한번 봅니다. 크기가 지름 50cm 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접할 수 있어야 된다. 내접할 수 있어야 된다. 지름 50cm 원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50cm 원을 가질 수 있도록 창이 어때?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지름 50cm니까 대각선 길이 하면 어떻게 돼? 50cm 더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계구부 밑부분까지 높이가 얼마? 1.2m. 1.2m 이내에 된다. 계구부 밑이 바닥에서부터 낮아야 돼. 그래서 사람이 넘나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1.2m. 그 다음에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해야 되겠고, 화재 시 건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아야 되겠고,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제 14번 문제는 옳지 않은 것 했기 때문에, 이거 숫자 문제네, 그지?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30cm. 그게 틀렸잖아. 50cm여야 되는데 30cm에서 이거 틀렸어요. 50cm라고 하는 것은 이거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 여기가 지금 얼마야? 여기가 1.2m 이내여야 되고 요 가장 짧은 쪽이 얼마야? 50cm잖아. 이게 결국 뭐 때문에 그래? 소방관이 거리로 드나들고 그 안에 있는 거주자가 거리로 드나들 수 있고
그 정도 어떤 기준을 만드는 거야. 그게 이제 바로 50cm이고 1.2m입니다. 자, 15번 갑니다. 15번.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 소화활동설비를 총칭하는 용어로 규정된 것은 이 뭐라고 그래? 소방시설. 근데 소방시설 설치법에 보면요, 소방시설 등도 있어요. 소방시설하고 봐봐, 소방시설하고 소방시설 등 한 글자 차이. 한 글자 차이. 응? 근데 소방시설 등은 뭐라고 정의되어 있어? 소방시설하고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그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소방시설 등이 되는 거야. 소방시설 등. 자, 그래서 15번은 정답은 뭐 하면 돼요? 소방시설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소방용품 중에서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했어요.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가 뭐가 있어요? 소화기구, 자동 소화장치,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송수구, 관창, 소방호스, 스프링클러 헤더,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아보니까 뭐가 될 것 같아? 방염제. 방염제는 5에 보면 나와 있지, 그지? 4에 마지막에. 자, 그 다음에 17번. 일반 음식점에서 음식 조리를 위해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음식 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에 대한 기준도 우리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결국 이제 화재 예방을 위해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거다. 주방시설에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를 설치하였다. 주방시설에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를 설치하였다. 자, 이런 것들은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 2호에.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를 설치했다. 그래서 이 기름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 동식물류가 불이 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계속 가열되면은. 식용유 같은 경우는, 식물 식용유 같은 경우는요, 발화점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동물 식용유 같은 경우는, 동물류 같은 경우는 발화점이 식물보다 훨씬 낮아요. 그래서, 가령에 이제 우리가 콩기름 이런 걸 가지고 해서 불은 잘 나질 않아. 근데 어디서 불이 잘 나냐면은 삼겹살 같은 거 구울 때 보면 어때? 불이 잘 붙어. 그럼 발화점이 나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걸릴 수 있는 필터 장치가 있어야 된다. 자, 열이 발생하는 조리기구를 선반으로부터 0.6m 떨어지게 설치했다. 열이 발생하는 조리기구를 선반으로부터 얼마? 0.6m. 0.6m. 주방 설비에 부속된 배기덕터 재질을 0.2mm 아연도금 강판으로 했다. 0.2mm가 아니고 0.5mm. 더 두껍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연성 주요 구조부를 단열성 있는 불륜 재료로 덮으셨다. 그래서 다 맞는데 3번이 틀렸어요. 이것도 결국 뭐야? 숫자 문제야. 숫자 문제. 자, 18번 문제. 다음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그건 이제 소방 설치법에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것도 2014년 12월 30일 날 개정이 돼서 2014년 12월 30일 날 개정이 됐는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은 과태료가 아니고요.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아니고 3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300만 원 이하 벌금. 그것도 이제 외워놔야 돼. 이것도 잘 나오는 거야. 3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나머지는 다 뭐냐면은 2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해당하는 거예요. 벌금하고 과태료는 틀리지. 벌금은 형벌이라 그래서. 벌금은 형벌이고, 과태료는 질서벌이야. 그래서, 벌금하고 형벌을 이제 구분하는 문제인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은 3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자, 그 다음 19번. 다음 중 경보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앞에서 이제 소방시설에 대한 얘기는 나왔어.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경보설비인데, 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5년 1월 6일에 개정됐는데, 경보설비는 개정된 게 없어요. 그대로 하면 돼요. 소화설비가 이제 개정이 됐는데, 경보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거기서 어디에 해당해요? 비상방송설비. 거기 보면은, 무선통신보조설비, 비상콘센터 연소방지설비, 이건 다 합쳐서 뭐라 그래? 소화활동설비. 그래, 소화활동설비.
소활동설비 6개 있는 거 꼭 외워야 된댔잖아요. 6개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문제 없어도 어떻게 2번 답할 수 있어야 돼. 문제 안 보고도. 이런 문제들은 항상 뭐가 나온대서 소활동설비냐 아니냐는 관점에서 보면 된댔지. 그래서 2번 답이. 자, 20번 문제. 다음 중 화재 조사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화재를 조사할 때는 서로 협력해야 된다.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방방재청장, 본부장, 서장은 화재가 발생할 때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는데, 자, 그게 방재청장이 아니고 국민안전처 장관이라고 해야 됩니다. 국민안전처 장관. 소방방재청장은 다 뭘로 바뀌어요?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바뀌어요. 국민안전처 장관. 자, 3에 보면은 방재청장은 수사기관이 방화 또는 실화 혐의에 있어서 점검물을 압수한 때는 화재 조사를 위하여 압수된 점검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가 있다. 압수된 점검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했는데, 자, 거기 보면은 압수된 점검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단서가 하나 빠진 거예요. 단서가 뭐냐면은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 때문에 틀렸어요. 응?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화재 조사의 방법 및 전단 조사반의 운영과 화재 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 조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정답이 어때요? 3번입니다. 3번. 그래서 2012년도에 시행된 시험이긴 하지만은 요게 이제 개정이 돼서 지금 현행 법률하고 맞지 않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다시 확인했고, 여러분들 자료는 내가 요거를 언제 수정했는지도 이제 달아서 이제 올려놓을 거야. 그러면은 지금 이게 개정된 법이 적용됐는지 안 됐는지 그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2012년 9월 15일 시행했던 문제는 여기서 마칩니다.